대한민국에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점에 반납하기 전 감아본 기억이 있으면서 동시에 MP3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했던 첫 줄을 정확히 기억하는 분들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를 보며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도 아니고 평생 카세트 테이프만 써본 아날로그 세대도 아닙니다. 완전한 아날로그와 초고속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세계를 연달아 살아내며 자신이 누구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던 과도기적 존재들이죠. 만약 당신이 1977년에서 1985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혼란스러움 속에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거대하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은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좁은 구간의 사람들을 초기 N세대 혹은 마이크로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불확실한 지형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부족한 자원 속에서 매 순간 다음 살 길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던 생존자 집단이죠. 보통 세대 연구는 20년 단위의 넓은 창문으로 사람들을 묶지만 이낀 세대는 불과 8, 9년이라는 찰나의 폭을 가집니다. 이것은 거대한 체대라기보다는 인류 역사상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수한 시간적 교차점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기존의 뻔한 세대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흉터를 이들의 뇌와 심장에 남겼죠. 이 집단이 뭔가 유전적으로 우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혹독한 나라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 여러분의 진짜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접어던지던 종이 쪽지가 유일한 메신저였고 압수당하면 그게 곧 계정 정지였습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특정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무작정 그곳에 가서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상대방이 늦는지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공중전화 앞을 서성거리며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약속을 어기면 신용이 깎이는 아주 무거운 오프라인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텔레비전 본방을 놓치면 그걸로 끝이었고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의 과장된 설명을 들으며 일주일 내내 그 장면을 상상해야만 했는데요. 무엇보다 당신의 실수나 부끄러운 흑역사들은 데이터로 남지 않았습니다. 잘못 말한 헛소리나 촌스러운 체육대회 사진들은 누구도 캡처하거나 아카이빙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풍화되어 사라졌죠. 인간의 뇌는 본래 잊고 싶은 것을 잊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들은 그 자연스러운 망각의 축복을 유년기에 온전히 누려본 마지막 인류입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구적인 데이터의 감옥이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으로 접어들던 무렵 세상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니 어제 살던 세상이 완전히 박살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수준이었죠. 초고속 ADSL 인터넷과 삐삐를 대체한 PC 통신, 그리고 싸이월드와 스마트폰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새로운 시스템과 문법을 거부감 없이 흡수할 수 있는 학습, 가소성은 대략 만 25세 무렵까지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낀 세대는 정확히 그 뇌의 창문이 닫히기 직전의 골든타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디지털 혁명을 정통으로 맞이한 겁니다. 이전의 아날로그 세상을 또렷하게 기억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모국어처럼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젊었던 유일한 교집합이었죠. X세대 상사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마치 어른이 제2외국어를 배우듯 억지로 학습해야만 했습니다. 기능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결코 숨쉬듯 자연스럽진 않았죠. 반대로 90년대생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속에서 자라났기에 그들에게 인터넷은 도구가 아니라 헤엄치는 물 그 자체입니다. 오직 당신들만이 이 상반된 두 세계의 질감을 모두 쥐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몇 시간 동안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그 아날로그의 묵직한 자유를 알면서도 무려 17개의 각기 다른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아무런 불안감 없이 갈아탈 수 있죠. 당신이 남들보다 천재라서가 아니라 정확히 그 타이밍에 진화의 문이 열렸고 당신이 통과하자마자 그 문이 영원히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적응력 이면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참혹하고 슬픈 대가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20대에 접어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과 첫 자취방을 구하며
성인으로서의 삶을 구축하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 발밑의 바닥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유년기에는 IMF 외환 위기로 온 나라와 가정이 부서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간신히 청년이 되어 첫 발을 내디뎠을 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이태백이라는 취업 빙하기가 세상을 덮쳤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애 초기의 결정적 순간에 거시경제의 폭락을 맞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 현상을 상흔 효과라고 부릅니다. 불안정한 청년기의 경제적 붕괴는 세상이 다시 좋아져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흉터를 뇌신경계에 남기죠. 이 흉터는 여러분의 아주 작고 조용한 일상적 결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발현됩니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절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강박적으로 모으는 비상금 통장이 대표적이죠. 아무런 명백한 위기가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플랜 B를 세우고 플랜 C를 강구합니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 같은 영구적인 계약 앞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미세하게 결정장애를 겪으며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신이 소심하거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붕괴의 시절을 지나왔지만 몸이 그 파괴의 감각을 기억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실을 방어하려는 생존의 근육 기억이죠. 만약 당신이 스스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그 원인을 몰랐다면 바로 이 잔인한 시대의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더 무거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직장에서 곧 엄청난 저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당신은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부서에 배치되든 자연스럽게 두 세대 사이의 인간 통역기이자 완충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의전과 서류 절차를 중시하는 윗세대 임원과 개인의 자율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아랫세대 신입사원 사이에서 말이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될 때마다 두려워하는 기성세대와 아날로그의 느림을 탄 1초도 견디지 못하는 신세대 사이의 거대한 싱크홀을 당신의 멘탈로 메워야 합니다. 이 통역가의 포지션은 겉보기엔 핵심 인재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산이죠. 하지만 모든 간극의 다리가 된다는 것은 양쪽에서 발생하는 무시무시한 마찰열과 짜증을 당신이 온몸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 감정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데도 묵묵히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들고 갈등을 봉합하죠. 심리학자들은 이 잔혹한 과정을 감정 노동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갈려나가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숨막히는 희생이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원래 직장 생활이 다 이런 거지 라는 체념으로 굳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 10년간 조직에서 가장 믿음직한 에이스로 불리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피로감에 시달려왔다면 그건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질 것 같은 두 세계를 맨손으로 붙잡고 한 번도 바닥에 내려놓지 못한 채 버텨온 당신이 지불한 피눈물 나는 영수증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비디오 테이프와 MP3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대여점에 비디오를 반납하기 전 정성스레 테이프를 대감아주던 그 사람이 불과 몇 년 뒤 토렌트와 P2P로 파일의 바다를 헤엄치게 된 건 그들이 태생적으로 혁신적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붕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죠. 세상이 요동치고 뒤집힐 때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허물을 벗고 시대의 속도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기존의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의 규칙을 체화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해내지 못한 지독하게 외롭고 조용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가 저물고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목격자들입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거나 오늘부터 아날로그 종료라는 명확한 선언도 없이 그저 서서히 그리고 어느 순간 포포즈처럼 세상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맞았죠. 그리고 낡은 세계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디지털 세계가 건축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겨지고 버려지는지 그 씁쓸함을 알 만큼 충분히 성숙했고 새로운 국경을 넘어 다음 시대로 진입할 만큼 충분히 젊고 유연했죠. 대부분의 평범한 인류는 평생 단 하나의 세상과 단 하나의 패러다임만 경험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인류 문명의 가장 거대한 봉합선 그 자체를 배당받았습니다. 한 가지 버전의 인류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류로 꿰매어지는 그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틈새를 맨몸으로 살아낸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거창한 철학 수업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의 과정 속에서 위대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처음 태어난 세상의 규칙이 앞으로의 나를 영원히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AI와 인공지능이 등장하며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또다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무너지는 공포 속에서도 늘 두 발로 완벽하게 착지하는 법을 연습해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아날로그의 온기를 잊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책이나 유튜브로 배울 수 없는 거대한 무기를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오직 두 세계가 부딪히는 단층선을 피 흘리며 걸어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상은이라고 하네요.